안녕하십니까, 고단입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라스트 레터입니다. 스포일러 있다는 거, 그리고 소리가 잠깐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바람이가 맛있게 빙어를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리가 조금 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람이 지금 소리 나죠? 사실 제가 이와이 슈운지 감독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러브레터를 제가 무비 디테일에서 한번 했었죠.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러브레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카드를 통해서 혹은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제가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 꼭 보시고요. 되게 좋아하는데 이 라스트 레터는 러브레터의 후속작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브레터의 어떤 패턴들을 이 라스트 레터에서 차용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누군가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제사 같은 게 이제 나오죠. 넘어가서 나중에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러브레터에 나오는데 이 라스트 레터도 거의 비슷한 플롯으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후속작격이라고 봐야 되는 점이 바로 이 점이 아닌가. 근데 요번에 라스트 레터는 조금 다른 게 이 러브레터 플러스 제가 생각할 때 이와이 슌지 감독의 이야기를 덧붙인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러브레터의 그 후속 이야기가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이 간접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연장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러브레터에서 나오는 비슷한 느낌의 소재들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러브레터를 보셨다면은 이 라스트레터에서 비슷한 부분을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의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어른의 이야기라든지 자신의 딸과 비슷하게 생겨서 그 딸이 대역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러브레터에서 이츠키와 히로코의 어떤 모습과 또 비슷하게 보이죠. 제가 왜 이와이 슈운지 이야기가 덧붙여졌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중간에 마츠다카코와 후쿠야마 마사히루가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난 이 소설 속에 갇힌 것 같아. 이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어. 미사키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와이 슌지 감독이 러브레터를 떠올리게 하거든요. 이와이 슌지 감독도 작가였단 말이에요. 러브레터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 사람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투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미사키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 이와이 슌지가 고등학교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과 되게 일맥상통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이 슌지가 앞으로 더 이상 작품을 집필할 수가 없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와이 슌지 감독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다시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소설가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와이 슌지가 계속 나는 영화를 하고 글을 쓸 거야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맨 마지막에 엔딩 장면이 졸업사 같은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고등학교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와이 슌지 감독이 고교 이야기는 다루지 않을 거야. 난 여기서 끝냈어. 대신에 다시 한번 그 시간을 돌리고 싶으면 그 전작들을 봐라라는 느낌으로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러브레터와 라스트레터 그 이상의 이야기는 못 진행할 것 같아. 왜냐면은 미사키가 죽었거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생각이 안 날 정도의 나이가 찼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교 이야기는 끝날 것이야 라는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뭐 이 이후에 이와이 슌지 감독이 고교 이야기를 들려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좀 한편으로 아쉽고 한편으로는 되게 추억도 되게 계속 많이 떠오르는 정말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죠. 러브레터 나왔던 주인공들도 나옵니다. 뭐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순식간에 저도 헷갈렸거든요. 처음에 그냥 보조 출연자로만 기억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화면이 넘어가는 순간 러브레터 주인공 아니야? 라고 했는데 바로 나카야마 미호가 나오죠. 임신한 상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카야마 미호하고 토요카와 에치시하고 결혼을 한 걸로 보여져요. 결국에는 러브레터에서도 둘이서 이제 남자가 좋아했잖아 히로코를. 맞아. 좋아하면서 결국에 그 발전된 형태로 뭔가 느낌이 나오는데 그 결말이 좋지 않다라는 느낌도 많이 내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둘이 정말 행복하게 지냈다면 그런 형태로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둘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 않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와 같은 거죠. 러브레터는 잘 됐는데 그 이후에 나온 작품들이 러브레터 전작만큼 반응을 얻지 못하니까는 그런 느낌을 두 배우에게 투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막 애틋해지고 막 아쉽기도 하고 계속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슬픔이 깔려 있어요. 엄청난 성공에 대한 것에 그 이후에 딸려오는 고독함, 뭐 슬픔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진 않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네, 흥분된 상태로 좀 본 것 같아요. 감정이 계속 찰랑찰랑. 네, 그러니까 막 계속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좀 여운이 계속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졸업식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거기다가 마츠다 카코는 이제 이와이 슌지 감독의 어떻게 보면 페르소나죠. 4월 이야기를 같이 찍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요번에 라스트 레터에 또 동반 출연하게 되면서 또 활약을 하게 되는데 새롭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아련아련한 느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좀 놀랐어요. 마츠다 카코가 나와서 편지를 주고받을 때 이것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중년 부부의 어떤 마음을 건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와이 슌지도 많이 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역시 그래, 이와이 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건드렸는데. 충분히 건드렸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었죠. 그쵸. 거기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도 나오면서 전혀 그런 이제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래, 이것이 바로 이와이 슌지라는 느낌을 가져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 예고편에 보면은 사실 동생을 사랑했어 라는 것처럼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예고편에서 나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언니를 좋아한 게 확실했고 정말 다행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빛났던 거는 마츠다 카코도 있겠지만, 마츠다 카코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러브레터에서 나오는 히로코 같은 느낌의 사람이었죠. 정말 진주인공은 스즈, 히로세 스즈와 모리나나인데, 스즈는 이제 20대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연기를 너무나도 훌륭하게 소화했고 우리의 첫사랑의 느낌을 너무나도 잘 살려냈죠. 너무 예뻤어요. 진짜. 원래 이쁜 거는 다들 인정하겠지만 이 마스크를 벗을 때 이 엽선. 나 소름 돋았잖아, 진짜. 그게 아무나 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남자가 첫사랑한테 한순간에 반하는 그 느낌을 너무나도 잘 살려냈고 연출 너무 좋았어요. 네, 그 느낌이 사실 별거 아니었거든요. 그냥 마스크를 벗는 거 정도였는데 맞아. 그리고 그 전에 얼굴도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딸도 그 얼굴이란 말이야. 맞아.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 하나 벗는 것만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했고 스즈는 원래 대단한 배우였고 앞으로 10년, 20년 쭉쭉쭉쭉 성장할 배우이기 때문에 말은 그만하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리나나라는 배우였는데 동생. 네, 동생. 너무 괜찮았어요.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방금 표정이 좀 약간 징그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징그럽다니요. 아니, 나에 대한 순수하게. 그래요? 미안합니다. 네, 순수하게. 미안합니다. 얼굴이 순수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개울가에서. 개울가에서. 넌 정말 우리 언니를 좋아하는구나. 그 말, 그리고 그 편지를 줄 때 미안해 대신에 고백을 하는 장면.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정말 충격적이죠. 정말 별거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봐왔던 광경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너무 연기가 좋아서 너무 좋았어요. 이 얘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이프릴이라는 아이돌이 있는데 그 에이프릴이라는 아이돌 중에서도 채원양을 굉장히 많이 닮았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편지를 받았을 때 방방 뛰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모습들이 정말 천진난만하고 진짜 아이 같았다. 맞아요. 그냥 아이 같았다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나오는 장면은 거의 다큐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다큐 수준의 어떤 그 감정들이나 행동들을 잘 포착해냈다.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있죠. 제가 최근에 대만 영화나 홍콩 영화 보면서 학원물을 많이 잘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와이 슌지의 학원물은 다르구나. 지금 대만과 홍콩에서 따라하고 있는 학원물 수준은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 수준인 거고 맞아요. 지금의 이와이 슌지는 다른 차원의 학원물을 하고 있구나. 아주 달라. 네, 그리고 웹드라마의 우리나라의 이제 학원물은 그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꾸미지 않았는데 꾸며낸 듯한 느낌. 아니 영화가 진짜 정적이잖아요. 네. 어떤 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너무 잔잔하게 빌드업이 너무 잘 쌓이는 거야. 보면은 고백하고 그 상대방의 리액션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리액션도 보시지도 않아요. 그냥 쭉 가요. 그리고 되게 지루할 수 있는 장면들이 꽤 있었는데 그 두 남자가 만나는 그런 씬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길거든요. 술집에서. 근데 하나도 안 지루한 거야. 그 내용이 충격적이니까요. 그래요? 왜냐면은
토요카와 HC가 네. 이제 말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후쿠야마 마사히루를 여태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온 듯한 사람으로 어떻게 격화시키면서 스즈가 사귄 것에 대한 너는 산물인 거잖아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 사람의 대사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은 그냥 떠난 사람인 거고 조연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다가오진 않았는데 전 되게 세게 다가왔는데. 아, 그래요? 별로 안 지루한 게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마사하루가 그를 만나러 간 이유는 뭐라 그럴까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죠. 혼내주려고 난 때릴 줄 알았어요. 네. 갔던 건데 당하고 온 거잖아요 오히려. 완전 당했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사건이. 왜냐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어떻게 보면 뒤흔들어 버리는 자신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예 부정당해버린 네, 거지. 부정당해버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고 정말 별거 아닌 장면인데 충격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그 아이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듣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또 이제 위안이 되고 내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정당했어. 근데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꿈을 꿨다. 뭔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위안이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의 감정을 받은 거거든요. 저도 좀 많이 투영이 되더라고요. 네. 영화 자체가 자꾸 옛날 생각이 나게 하고 그쵸. 저 보면서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 러브레터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와이 슈운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그 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그 고교 시절을 생각해라. 그 졸업사에 보면은 희망이 넘쳐났던 그곳에서 다시 와서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고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자신이 힘들 때는 이 학교를 다시 떠올려라라는 그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상에 지친 분들이 이걸 보면서 아 그때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있었지. 아 난 앞으로 갈 꿈이 정말 컸었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명료하게 러브레터처럼 뭔가 첫사랑의 이야기라기보다 좀 복합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 살짝은 좀 난잡한 느낌은 있어요.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한 대 엮는 거에 대해서 난잡하다는 느낌을 들 수 있으나 저는 그 느낌마저 이와이 슈운지 감독의 어떤 성장한 모습 같아서 좋았어요. 제가 원래 워낙에 빠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게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생각과 작품성이 있는 감독과 작품성이 없는 감독의 차이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생각이 없이 어떤 상업적으로만 만들어낸 거에다가 배보다 배꼽을 더 커지게 만드는 해석을 내보내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이 슈운지잖아요. 이와이 슈운지인데 여러 가지 작품 해설을 하는데 뭐가 무리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너무 좋았어요, 영화가.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 나오죠. 마치다 카코의 이제 남편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개그 캐릭터였어요. 나 좀 보는데 고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약간 저렇게 나이가 들 수 있겠구나. 바람 폈어! 근데 그것 자체도 미워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다 카코도 그럴 생각이 없었고 안노 히데아키도 어떻게 보면 그걸 계속 개그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개를 데리고 오고 자기 시어머니를 데리고 오고 이런 작은 이제 복수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귀엽게 보였고 개를 당신이 키워야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안노 히데아키는 에반게리온을 만들었던 정말 전설적인 감독인데 그 감독이 사실 연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에도 연기를 많이 하셨고 워낙에 연기에 또 꿈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작품들을 봐왔기 때문에 거리감은 없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에반게리온 보고 바로 라스트 레터를 보셨던 분들은 왜 여기 나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종종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영화에도 감독님들이 나오는 거. 장진 감독님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나오시죠. 단골들 있으시잖아요. 네, 단골들 많이 나오시죠. 저 좋았던 거 하나 얘기해도 돼요? 저 그 할아버지 집이 나오잖아요. 저 그 공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에 딱 감성에 맞는 그런 레트로한 느낌? 러그 혹시 봤어요? 아니요. 러그가 약간 빨간 색깔 페이즐리 무늬였거든요. 그거랑 원목 테이블, 원목 소파. 근데 또 그 소파가 그린 컬러에다가. 미안한데 그거는 레트로 감성이 아니에요. 원래 옛날 감성인 겁니다. 그래요? 거기 옛날 집이었고. 근데 제가 너무 그런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보는 내내. 옛날 사람이었고. 네, 그런 걸로. 너무 좋았어요. 사실 공간에 대한 해석은 사실 이와이 슈운지 감독은 잘하는 편이죠.
예, 그냥 별것 아닌 것도 유명지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죠. 그 공간이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아마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곳을 촬영지로 삼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그를 사야겠어요. 예, 일단 뭐 그래요. 노래도 러브레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곡가가 레메디오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무비 디테일에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그것까지 왜 알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떠오르네요. 오, 네, 외우고 있어. 레메디오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잘 갔고 그리고 확실히 작사가 이와이 슌지였고 노래가 모리나나였어요. 모리나나면 그 배우가 부른 건데. 그리고 제가 전편이었나요? 전전편이었나? 타임슬립물이 안 신기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와이 슌지 감독은 진짜 이상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의 과거 모습을 또 자신들의 딸을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니까 신비하지 않아요? 저 딱 그 세 명이 학교에서 마주치는 장면 있죠. 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1인 2역인 거예요. 맞아. 그냥 누가 봐도 그냥 1인 2역. 전도연 씨가 1인 2역 한 거랑 그 인어공주인가? 맞아. 인어공주. 그것처럼 그냥 1인 2역 한 거야. 근데 뭐가 이렇게 신기해? 그 장면이, 되게. 난 그런 설정이 너무 좋아요. 나 약간 그 장면에서도 약간 울컥했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진 딱 찍잖아. 뭐 그런 것들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조금씩 막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놀랍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장치를 막 갖다 대지 않아도 배우 그냥 얘 역할도 같이 하는 게 그 연출력이 너무 대단해서. 그렇게는 설정 안 했을 건데. 뭐 그렇겠죠. 근데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쟨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경우도 좀 생겨요.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전 처음에 한 번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맞죠? 내가 잘못 봤나? 한 2번, 3번 나왔을 때, 같은 사람이구나. 그게 러브레터 때도 똑같았거든요. 제가 러브레터 첫 번째 비디오로 빌려서 딱 봤을 때 잤어요. 왜냐면 그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 못하죠. 왜냐면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오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는 이게 뭐야? 어린 나이에는 그랬거든요. 다시 보니까 명작같이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거 아닌 건데 1인 2역으로 했다는 것만으로 너무 신기한 감이 들고 맞아. 연기자들도 연기의 톤을 자꾸 다르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또 반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 배우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자 배우는 정우성 닮았어.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고 미안합니다. 용의자 X의 헌신 이런 작품들 예. 그분은 정말 정우성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일본의 정우성. 정우성 닮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보다도 그분도 있지만 유노스키라고 남자 아역 했던 친구도 30이 이제 다 돼가는 20살 후반대 친구인데 학생 연기가 그냥 학생이에요. 나는 20대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아예 생각도 안 했어. 저는 그 배우를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도 어렸을 때 찍었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고등학교 때 찍은 거야? 아닐 텐데 이 나이가 많을 텐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는 그냥 찍은 거야. 고등학생이야. 되게 느낌이 약간 신비롭더라고 마스크가. 원래도 그랬지만 여기서 보니까 더 신비롭더라고. 그 오묘한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자꾸 좋아해서는 안 되는데. 아저씨 진정하세요. 제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러브레터를 보신 분들과 안 보신 분들의 차이도 있으실 것 같고 러브레터와 비교해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단순하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낸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작가 본인의 이야기를 계속 담은 것 같고 러브레터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뒷면에 사진을 딱 보면서 끝나고 나서의 이야기를 더 그린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어떻게 보면은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해피엔딩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영화라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이 슌지 감독의 뭐 하나와 앨리스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작품이 있었지만 어떤 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조금 난잡한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3.98 별점으로 치면은 3.5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점 주고 싶은데 뭐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왜요? 저는 4점이에요. 그래요? 네. 용기 내볼까요? 4점 줘야지. 왜 이렇게 저 눈치 되게 많이 와요. 용기 내요. 용기 내요? 네. 3.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저 엄청 울었잖아요. 네, 저 4점에 가깝고요. 음, 작품성이 되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완성도도 되게 있다고 생각했고요. 좋았어요. 그 러브레터의 어떤 여운을 남겨놓게 했지만 엔딩을 만듦으로써 사실 망가지는 영화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엔딩을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여운이 또 남는지. 제 바람은 이와이 슌지 감독이 계속 학원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 아 진짜 나는 저런 걸 평생 연출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있어요. 너무 부럽고 진짜 재능이라고밖에는 얘기할 수 없고. 여태까지 부진을 다 씻어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저는 원래 좋아하는 입장에서 부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흥행적인 면이겠죠. 흥행적인 면에서 완벽한 마무리였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다음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그리고 제가 까먹은 게 있습니다. 무비 디테일 아직도 안 보신 분, 러브레터 안 보신 분 요거 클릭해주세요. 알았죠?